안녕하세요, 켈리아렌입니다. 오늘도 이제 공무원이라는 주제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일 주시는 것들 중에 그러면 제가 어떤 걸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걸로 지원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오늘 그거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간호사분들이 지원해 볼 수 있는 유닛이라든지 아니면 직업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분들이 한국의 고졸 학력으로 고졸 졸업장만으로 일반인들이 지원해 볼 수 있는 직업군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외국인으로서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배우고 언어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취약할 수 있는 우리 이민자가 면접에서 꼭 아셔야 되는 그 원리가 있어요. 제가 면접에서 워낙 좀 많이 떨어져 봐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말고 오늘은 딱 한 가지 주제만 그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간호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직업군들 또는 유닛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공무원 잡 아니면 정부 잡에 있는 간호사 직업을 알아볼 때 가장 큰 장점은 교육의 시스템이 굉장히 풍성하게 자원이 제공된다는 거랑,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일반 사립병원보다는 월급이 조금 더 적을 수 있으니까 재정을 공격적으로 많이 모으셔야 되는 컨디션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그 공무원인 정부 잡은 추천할 만한 직업이 아닐 수는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직업의 안정성과 교육의 부분이다, 아니면 베네핏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부 잡을 제가 추천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맨 처음에 미국에 오고 나서 처음 2년은 제가 걸려있는 그 계약 기간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걸 채우는데 급급했었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사립병원 소속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면서 1년, 2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조금 다른 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개의 잡을 아르바이트를 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돈은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실수입이 병원비, 그러니까 방값이나 이런 기본적인 유틸리티를 다 내고 나서도 한 10,000불 이상, 한 1,000만 원 이상 제가 그 은행에 잔고가 찍혔던 기억이 나는데, 재정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됐는데, 지금 돌아와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우선 재정의 수입도 중요했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면 미국의 그 메인 커뮤니티 가운데 그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상황이라든지 내가 외국인으로서 접근하고 장기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교육의 부분을 좀 많이 무시했구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제가 다시 이제 7년간의 공백 이후에 다시 지원하게 될 때는 실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려점은 월급보다는, 그리고 베네핏보다는, 직업의 안정성보다도 실은 교육의 부분을 굉장히 많이 구했어요. 내가 공백이 너무 긴데 내가 실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이제 환자를 다루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정말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나의 재정 상황과 나이와 막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내가 다시 대학을 들어가서 하기에는 너무 먼 일이고 재정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렇지만 나에게 교육을 잘 시켜주는 시스템에 있는 병원이 있으면 내가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첫 번째 우선순위, 병원을, 회사를 찾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저에게는 교육의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들어온 정부 소속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병원에 들어왔어요. 제가 ICU로 하이어가 됐는데, 제가 지원한 부서는 메디서지였는데 인터뷰 하시는 분이 저를 보고 마음의 기회를 주셔서 1년 동안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ICU로 뛰게 된 거는 1년의 교육 기간 후에 병원에서 돈을 받으면서
굉장히 최고의 이제 훈련을 제공받으면서 제가 잘 따라갔다는 얘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훈련 시스템 안에서 잘 제공받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ICU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는 1년이 걸리는 후였어요. 이제 그건 다음에 제가 기회 있으면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돌아와서 너무 서두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잡으로서 간호사가 지원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제가 한번 이름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오늘 영상이 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 직업을 찾아보시고, 어떻게 찾는지는, 간단하게 찾는지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보시고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원해 볼 수 있으면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우선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간호사로서 메시지, 텔레메트리, ICU 아니면 ER 등이 있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특별한 유닛에 경력이 없으시다면 메시지가 굉장히 좋은 시작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GI나 뭐 IR이나 여러 가지 프로시저 룸들이 있는데, 이 프로시저 룸에서 보통 이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고용하기보다는 우선은 저희 내부 시스템 안에서 메시지를 거친 사람들 안에서 하이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이 TO가 날 때. 그래서 어느 부서를 가든지 가장 기본선이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요 메시지를 한번 추천해본 시작 단계로 메시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메시지 이미 경력이 있으시다면 텔레메트리나 이제 ICU도 이렇게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겠지만 ICU 같은 경우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거치셔야 돼요. 자체 내 병원 내 프로그램을 거치시거나, 아니면은 자기네 회사 병원에서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외부의 훈련 시스템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ICU 프로그램은 반드시 거치셔야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ICU가 안 했었으니까 나는 못해가 아니라, 이전에 메시지 경력이 있으시면 이거를 지원하셔도 인터뷰어가 생각하시기에, 아니면 하이어 하시는 분이 결정하실 때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유닛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 정부잡 같은 경우는 제일 너스라고 하죠. 수감 중인 분들, 여러 가지 단계의 수감도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널스들이 또 따로 있어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저는 미국 교회에 다니는데 한 30년 정도 그 부분에서 이제 3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신 간호사분이 계셨는데,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거기서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메일 널스 같은 것도 여러분이 한번 컨시더 해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는 팁은 뭐냐면, 일단 이 정부병원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유닛을 처음부터 갈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유닛,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이제 메일을 썼는데, 본인이 이런 부서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 부서로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래 기다렸는데도 이제 이 TO가 안 난다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일단은 TO가 나는 다른 유닛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좀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보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뭐 20년, 30년 일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 들어오면 베네핏도 베네핏이지만 안정성에 있어서 일반 사립병원들이 갖고 있는 유니온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스트롱한 유니온이 있기 때문에 잘리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실수입, 월급뿐만이 아니라 실은 나의 실제적인 수입을 고려할 때 여러 부분들 계산해야 될 것이, 월급 말고도 계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무원 잡 같은 경우, 정부 소속 병원 같은 경우는 이 주위에 배당되는 이 베네핏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굉장히 큰 베네핏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시면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유닛, 특별히 더 인기가 있는 유닛은 더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 비인기적,
아니면은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유닛이라 하더라도 일단 들어가시게 되면 그 안에서 다른 유닛, 내가 원하는 유닛으로 트랜스퍼하기는 훨씬 더 쉬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첫 번째 고려하는 그 유닛이 거기가 아니라도 한번 지원해 보시고 들어가시라는 거 꼭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꼭 말씀드릴게요. ER 널스도 굉장히 뉴 널스들을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이어를 해요. 왜냐하면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주로 보는 게 뭐냐면 얘를 훈련시켰을 때 어떻게 빨리 적응할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포텐셜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ER 널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캐틀랩이라든지 아니면 GI 랩이라든지 IR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일반 이제 거기에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지원하시면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내에서도 일반 여러 유닛, 심지어 그 스페셜 유닛에서도 여기가 자리가 나면은 들어가야지라고 대기하는 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고, 이 정부 병원의 하이어링 시스템 구조상 외부에서 누군가를 들여서 하이어하는 그거보다는 내부에서 이 하이어링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거친 사람을 그 다른 유닛에서 조금 오리엔테이션 줘가지고 이렇게 본인 유닛으로 넣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런 시스템의 특성이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멍이 있는 TO가 나는 곳에 들어오신 다음에 트랜스퍼 하시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석실 간호사, 저희는 외부에 미국 같은 경우 나비타라는 회사 같은 거 많이 쓰는데, 그런 이제 사립 투석 회사보다는 저희 자체 내에서 투석 시스템을 돌리는데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분들 얘기에 따르면 스케줄 하기도 그렇고 노동 강도도 그렇고 일의 시스템도 그렇고 좀 더 용이하게 다른 유닛들보다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고요. ICU에 이제 나중에 지원하시게 될 때 ICU 중에서 이제 MICU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이제 그에 비해서 카디악 유닛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을 보는 ICU라든지 MICU나 SICU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력이 많이 들어가고, 한 번은 제가 그쪽으로 플러스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만 여자였어요. 모든 간호사들이 다 남자였고 저만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CNA 중에 한 명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저만 여자였고 다 남자였어요. 굉장히 그래서 독특하고 재밌는 이제 그 구조도 있었는데, 그날만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날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짜여졌겠죠. 근데 이제 의도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럴 정도로 남자 비율이 굉장히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MICU도 체력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할 수 있고, MICU 특성상 오히려 뭐 카디악이라든지 뉴로 ICU라든지 아니면 카디악 ICU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을 그렇게 많이 체력적으로 거기도 체력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부대끼는 유닛은 아니에요. 그래서 체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본 여러 가지 간호사분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원했었는데, 그 중에는 이밸류에이터랑 그 리서치하는 그 간호사도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정보나 아니면 제이코라고 하는 그 미국 전체 내에서 병원에게 인증을 주고 계속해서 팔로우업하는 검사를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일하는 널스들이 evaluator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요. 평가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제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직업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직업군들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사립병원에서라도 경력이 좀 채워지셨을 때 장기적으로 일반 널스보다는 페이퍼워크를 좀 하고 싶고 조금 우아하게 평가하는 것 쪽으로 좀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밸류에이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체력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아이디어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퍼블릭 헬스 너스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같이 메설지에서 일했던 간호사 이제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 5년 정도 하셨다가 이제 그 환자 간호 이제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하셔서 페이퍼워크가 좀 질리긴 해도 페이퍼워크 쪽으로 한번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나중에 퍼블릭 헬스 너스로 공공간호사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제 공공간호사 쪽으로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퍼블릭 헬스 너스 같은 경우는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해요. 그 자격증이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서 BSN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거를 추가로 그 관련된 수업을 트랜스퍼 하시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것만 하신 다음에 자격증 갖춘 다음에 시작하셔도 되고 만약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티피케이션이 없고 내가 BSN이 없다 한국에서 그럴 경우에 추가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의해서 추가로 이제 다른 병원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1개나 2개 정도 수업 들으시는 거는 이제 가능하시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되시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경우에 몇 개 유닛을 이제 더 크레딧을 몇 개 더 들으셔서 그거를 서티피케이트 하실 수 있는 거를 들으시고 굉장히 어렵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를 하신 다음에 지원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메설지에서 일했던 그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셨는데 정말 럭키하게 하이어가 되셨고 그 다음에 하이어가 되신 다음에 그 서티피케이트를 준비하신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가능성이 뭐 이거다 자격증이 이거다 하더라도 우선 넣었을 때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하이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거 말고 직업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군 이름들만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니면 병원으로 진입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시간의 여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 스쿨 너스 한국의 양호교사라고 하죠. 그것도 굉장히 고민해 보시면 좋은 직업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스쿨 너스 같은 경우는 임금이 굉장히 비교적으로 낮은 단점은 좀 있지만 겨울이나 여름에 방학 시즌 동안에 학교를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내가 휴가를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스쿨 너스가 진입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그 미국 사람들 자체도 경력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그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부분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병원만큼 그 백그라운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그 경력이 없는 신규 간호사들이 들어가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스쿨 너스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이 괜찮다면 스쿨 너스를 한번 지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병원으로 진입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스쿨 너스를 이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브 아큐트도 그렇고 스쿨 너스도 그렇고 일단 들어가는 문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 들어가고 나서 병원으로 이제 다시 재진입을 고려하실 때 이 병원 쪽의 입장에서는 그 스쿨 너스나 서브 아큐트를 그 경력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민하시고 장기적인 좀 플랜 안에서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래 간호사, 앰뷸레이토리라고 하죠. OPD 너스라고도 하고요. 그 앰뷸레이토리 너스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서 움직이는 건 자리가 났을 때 방법이 좀 있지만 외부에서 진입하시는 경우에는 LVN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진입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구조입니다. 외래 간호사도 있고 그리고 조금 들어오셔서 좀 경력이 좀 되시고 나면은 아니면 다른 데서 병원에서 이제 현재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UR 너스도 괜찮거든요. 보험 평가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그 플랜을 좀 짜주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도 서류 작업이 많은 그런 이제 직업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UR 너스 이제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영상 보기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